유시춘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평소 하신 대로 하세요. 일단 이분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러 가지로 소개해드릴 거리가 되게 많은데. 많죠.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해 유성룡 집안이죠. 유성룡 집안에 특히 이 집안에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글 쓰는 실력이 아예 타고난 피로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고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현 작가의 누나 되시고요. 유시주 작가의 또 언니도 되시고요. 일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유시춘 작가님은 여러분들이 뭐 작가나 또는 뭐 유시민 장관으로만 얽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분은 그 6월 항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정치국민운동본부의 상임 집행위원이셨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6월 항쟁이 30년 된 딱 올해가 그때고 지금 3월이고 3개월만 했으면은 6월 항쟁도 되고 사실상은 정권 교체가 돼 있을 딱 그 즈음이라서 6월 항쟁과 또 촛불과도 어떤 연관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건 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뵈니까 색다르네요. 그죠? 맨날 투쟁 현장에서 뵀는데. 사실은 우리가 투쟁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지요. 그렇죠. 평화. 예, 평화와 행복. 예. 그 목소리나 하시는 거에 전부 다 평화가 느껴지세요. 자, 그 죄송한 말씀인데 네. 이따가 6월 항쟁이나 선생님 이야기는 좀 뒷부분에 하고요. 네. 우리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여기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주시고요. 네. 일단 유시민 작가요. 네. 이분 지금 정치 안 하신다고 지금 뭐 이렇게 썰전이나 나오시고 글 쓰고 그러시잖아요. 네. 좋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나 입장에서 네. 이분 정치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네요. 이유가 뭐예요? 정치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유시민 전 장관이 정치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 영리한 머리. 평론가로서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모든 판을 정말 넓게 깊게 네. 볼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네. 근데 그런 분들 정치 안 하면 뭐 어떡하죠? 정치 특별한 애국심이 필요하고요. 네. 제가 지켜보니까 엄청난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자신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어디서 한국에서 정치하는 일이란 짐승의 비천함을 통과해서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의 비천함을 통과할 인내와 뚝심과 뚝심과 뭐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죠. 그것이 운명이라면요. 다수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네. 감내하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근혜의 똥밭에 자기 국민들을 버려둔 채 나는 정치 몰라 하고 떠나신 분이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제가 아, 예. 보기에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뭐 몰라 하고 떠났다. 그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사회 안에 책임 있는 어떤 목소리로 존재하고 계신 거고 그걸 단지 뭐 그러니까 선수로 뛰느냐 안 뛰느냐 그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않나 싶은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길래 아마 유시민 작가가 살아있는 한 그 요구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유능한 글을 봤기 때문에. 네. 근데 네. 광의 넓은 의미의 정치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권 직업 정치 밖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가치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장애물인가,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좋은 국가,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정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인 유시민보다 어떤 사회 언론 또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유시민이 훨씬 잘 어울린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면 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좋은 머리에, 좋은 생각에, 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자기의 로드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사회에 내던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식인들이 주워 담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의 유시민은 너무 경직되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유력하다 보니까 또 정계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한간의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죠. 안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선생님 어떤 인터뷰 비슷한 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삼고 처리하면 오지 않을까라는 뭐 희망 섞인 바람도 한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거 제목으로 박근혜식 표현대로 엮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뭐 유시민 작가는 이제 버려. 우리들 마음속에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그래도 그럼 마지막에 한마디 물어봐야죠. 동생 유시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린 우리당 시절, 참여정부 시절에 굉장히 무슨 뭐 뾰족한 말, 날카롭고 자기 주장만 하고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이 너무 싸납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좀 성마르고 강팍해 보이는 그런 근데 느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누나들하고 자라서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요리도 잘하고 가사일도 여자보다도 훨씬 잘하고. 그 옛날 일화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예. 그 위에 누나가 이제 셋이나 있다 보니까 누나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형 보고도 언니라고 늘 불렀고요. 아. 그럼 속상한 일 있으면 딱 그 여자처럼 아이 속상해 이렇게. 좀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귀여운 실전에서. 캐릭터시네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아이고 어렸을 때요 무지하게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울면서. 뭘로? 한 번도 남을 때리는 걸 못 어. 봤어요. 무지하게 뭐 여성스럽고 폭력의 피읍도 모르고요. 자기 주장이 글쎄 있었을까요? 그러면 최근에는 연락하십니까? 뭐, 아 어쨌든 저녁 먹었죠. 그랬어요? 그 쭉 같이 살았어요. 좋으시겠어요. 왜요? 우리들은 평생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 저녁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네. 그것도 운명이고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또 이야기가 뒤에 한참 많이 해야 되니까요. 네. 일단 궁금증 하나 더 할게요. 네.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더불어 포럼의 공동 대표시기도 하신 거죠. 네. 일반 사회 문화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표 저 지지하겠다. 문화인들이 많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왜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 단도직입 조심해요. 네, 우선 휴머니티가 있고요. 품성이 굉장히 맑아요. 막다함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해타산에 그리 박지 못하고요. 그동안에 있어왔던 민주당에서 뭐 여러분들이 뛰쳐나간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의 품성과 저는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좀 잘 할 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결함이지만 저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 그 쉽게 말하면 영입을 해서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줄지 모른다. 이 전혀 얘기죠?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최고의 장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점인 그 거죠. 네.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점인데 아수라장 같은 한국 정치판에서는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왜 박지원이네, 김종인이네 나가는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정치적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적당히 사바사바해서 지분도 좀 나눠주고 근데 그런 교류들을 아예 잃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정부는 굉장히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깨끗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몹시 힘들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어쩌면 네. 계속 뒷다리 잡고 이제 물건 네. 늘어지고. 굉장히 힘들 거라는 예측을. 그런데 어찌 보면 돈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새누리당과 그들이 볼 때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의 사람의 우선인 이 철학적인 이것이 무서운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에는 정말 타도하려고 투쟁을 했지만 보내고 나서 보니 참 좋은 사람이고 100년 안에 나오기 어려운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치 철학을 문재인이 받고 더불어민주당이 받았을 때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 나쁜 아이들은 더 이상 커나갈 수 있는 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아까 장점이자 단점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장점들이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널리 퍼졌을 때 저는 드디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평화가 우리 몸에 체화되는 게 아닌 거냐라는 측면에서 높게 봅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어떤 좋은 성품, 그러나 그 뭔가 떡고물은 또 주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 그거 속에서 결국 그 이후가 어떻게 될까? 네, 맞습니다. 네, 매우 합리적인 우려예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위안이 되는 일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일이 오바마 행정부인데요. 네. 오바마가 들어올 때, 저 백악관 들어갈 때 그 반대 진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비아냥거리기를. 오바마 의회 가는 길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자다. 그 정도는 아웃사이더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바마가 한 정책 중에 제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많이 받고 또 우리 것도 불허하고는 오바마 케어 같은 거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이에나들이 어슬렁거리는 정글에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수많은 소수자와 약자와 아웃사이더들에게 생명권의 혜택을 준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품성이 그대로 있는 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또 이번에 촛불 시민들이 보여준 우리 바닥의 그 인프라, 건강한 인프라를 생각하면 그들이 지지해주면 또 이
사고 묻힌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저 그렇게 비리에 민감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뽑아줬더니 결국에는 신비님도 가장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 1인이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라 전체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측면도 있지만 그건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면 그 맞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심이 좀 예, 넘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미에 반하게 되면 왜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데 사실 나한테 돌아올 게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 쌀 한 톨 얻은 적이 없습니다. 뭐 밥 한 끼는 뭐 글쎄요, 얻어드신 적 있어요? 밥 한 끼 정도는 사셨을까요? 어쨌든 아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했는데 기존의 정치 몰입애들이 만들었던 또는 공격했던 정치적 메커니즘이 촛불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정부는 정치 몰입애들의 공격이나 그들의 공격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96% 또는 80% 이상 국민이 염원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그다음에 사람이 먼저인 이런 정치를 펼준다면 국민이 전부 다 문재인 편이 되지 않겠느냐, 차기 정부 편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낫고 오늘은 이제 유시춘 작가님의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유시민 작가가 살아있는 한 그 요구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유능한 글을 봤기 때문에. 네. 근데 네. 광의 넓은 의미의 정치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권 직업 정치 밖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가치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장애물인가,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좋은 국가,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정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인 유시민보다 어쨌든 사회 언론 또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유시민이 훨씬 잘 어울린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면 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좋은 머리에, 좋은 생각에, 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자기의 로드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사회에 내던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식인들이 주워 담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의 유시민은 너무 경직되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유력하다 보니까 또 정계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한간의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죠. 안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선생님 어떤 인터뷰 비슷한 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삼고 처리하면 오지 않을까라는 뭐 희망 섞인 바람도 한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거 제목으로 박근혜식 표현대로 엮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뭐 유시민 작가는 이제 버려. 우리들 마음속에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그래도 그럼 마지막에 한마디 물어봐야죠. 동생 유시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린 우리당 시절 참여정부 시절에 굉장히 무슨 뭐 뾰족한 말, 날카롭고 자기 주장만 하고 뭐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이 너무 싸납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좀 성마르고 강팍해 보이는 그런 근데 느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누나들하고 자라서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요리도 잘하고 가사일도 여자보다도 훨씬 잘하고. 그 옛날 일화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예. 그 위에 누나가 이제 셋이나 있다 보니까 누나들하고 살하게. 유시춘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평소 하신 대로 하세요. 일단 이분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러 가지로 소개해드릴 거리가 되게 많은데. 많죠.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해 유성룡 집안이죠. 유성룡 집안에 특히 이 집안에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글 쓰는 실력이 아예 타고난 피로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고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현 작가의 누나 되시고요. 유시주 작가의 또 언니도 되시고요.
일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유시춘 작가님은 여러분들이 뭐 작가나 또는 뭐 유시민 장관으로만 얽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분은 그 6월 항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의 상임 집행위원이셨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6월 항쟁이 30년 된 딱 올해가 그때고 지금 3월이고 3개월만 했으면은 6월 항쟁도 되고 사실상은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네. 근데 그런 분들 정치 안 하면 뭐 어떡하죠? 정치 특별한 애국심이 필요하고요. 네. 제가 지켜보니까 엄청난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자신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어디서. 한국에서 정치하는 일이란 짐승의 비천함을 통과해서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의 비천함을 통과할 인내와 뚝심과 뚝심과 뭐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죠. 그것이 운명이라면요. 다수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네. 감내하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근혜의 똥밭에 자기 국민들을 버려둔 채 나는 정치 몰라 하고 떠나신 분이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제가 아, 예. 보기에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뭐 몰라 하고 떠났다. 그 좀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이 우리 사회 안에 책임 있는 어떤 목소리로 존재하고 계신 거고 그걸 단지 뭐 그러니까 선수로 뛰느냐 안 뛰느냐 그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않나 싶은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길래 했을 딱 그 즈음이라서 6월 항쟁과 또 촛불과도 어떤 연관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건 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뵈니까 색다르네요. 그죠? 맨날 투쟁 현장에서 뵀는데. 사실은 우리가 투쟁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지요. 그렇죠. 평화. 예, 평화와 행복. 예. 그 목소리나 하시는 거에 전부 다 평화가 느껴지세요. 자, 그 죄송한 말씀인데 네. 이따가 6월 항쟁이나 선생님 이야기는 좀 뒷부분에 하고요. 네. 우리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여기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을 그렇지. 해주시고요. 네. 일단 유시민 작가요. 네. 이분 지금 정치 안 하신다고 지금 뭐 이렇게 썰전이나 나오시고 글 쓰고 그러시잖아요. 네. 좋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나 입장에서 네. 이번 정치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네요. 이유가 뭐예요? 정치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유시민 전 장관이 정치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 영리한 머리. 평론가로서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모든 판을 정말 넓게 깊게 볼 줄 아는 몇 안